통산에서 5년 됐는데 5년 지났는데 5년 내내 일관된 생각이 벌써 갔다 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벌써라는 시간 부사를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군 더덕이 이런 거 좀 싫어하고 처음에 교육감 뵀을 때 교육감 자리를 보니까 맨 그 거품이 그렇게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했던 것이 교육감에 끼어 있는 거품 걷어내기 먼저 했죠. 이제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많이 시달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1기 4년 동안 내내 시달렸으니까 시달리는 건 새로울 것이 없고요. 그냥 그런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만 우리 그 전북 교육의 그 현재에 대해서, 현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받지를 못했다.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그런 비판을 거의 일관되게 받아왔다. 그런데 우리 전북 지역을 벗어나면 타 시도에서는 전북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아주 많았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일시 휴전 상태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죠. 그 외에 네.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쟁점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요즘의 흐름은 이렇게 전북교육청이면 이렇게 혼자만 가지 말고 이제 혼자만 가지 말라 이 말은 좋은 것 있으면 서로 나눠 사자. 서로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좀 넓혀질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남북권 6개 지역이 있거든요. 이쪽 호남 3구 그리고 경남 부산 제주 이렇게 해서 남북권 6개거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할 것이 전문직 연수 이것을 공동으로 하자 그 합의를 이뤘거든요. 맨 첫 번째는 우리 그 전북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그 6개 지역의 장학사들 이 연수를 전북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뭐 아직 결정. 시기 언제죠? 이번에 하는 건 일단 신규 전문직에 한해서 그러니까 숫자는 대략적으로 한 200~300명 될 것 같은데요. 초, 중급 각각요 한 300%인데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중앙교육 연수는 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는 것은 아무래도 좀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못 읽을 수도 있고 특히 학교 현장의 그 생생한 변화를 못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연대에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그런 단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겠죠. 가장 아팠던 것은 시기상으로는 4월 16일이지만 그게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 고통이. 그게 가장 아팠고 거의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단원고 아이들을 거의 매일 그리고 그거 좀 생각이 깊어지면 그냥 좀 일이 좀 잘 안 될 정도로 그게 가장 아팠던 겁니다. 도내에서는 도내에서는 이제 아이들 그 건강 문제인데요. 아이들 생명, 신체 건강 보호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발생한 거 있죠. 인조잔디 운동장 이 문제인데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 압박을 5년 내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끝까지 거부를 했거든요. 이유는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 이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또 여러 곳으로부터 참 불통이다 교육감이 어쩌면 저렇게 한번 자기 생각을 붙이면 거기에 변화가 없느냐. 그런데 저는 타협할 게 따로 있지 아이들 건강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 문제가 발각됐잖아요. 발견됐는데 제가 학교를 몇 군데 가봤죠. 이제 그 문제가 된 학교, 특히 심한 학교죠. 가봤는데 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요구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것이니까 초긴장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느슨하게 접근하는 거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그 23일 날 그 문재인 대표와의 공동선언 이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저 자신도 예측을 못했어요.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일요일 저녁이었으니까 일요일이면 21일이었나요? 21일 저녁이었고 그것도 다리 역할을 한 분이 제가 가장 신뢰하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었고 만약 그 다리 역할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저는 이런 자리에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광노현 교육감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항문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운동할 때 두 사람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5.18 특별법 제정 운동 여기서도 두 사람이 많이 의기투합했었고 그다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그 검찰에 고발하는 거 이것도 같이 했고 그래서 광노현 교육감과는 호흡이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뜬금없이 광노현 교육감이 21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첫마디가 왜 이런 일에 나서냐? 내가 이렇게 소신을 세웠을 때 그냥 세웠겠냐?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세운 것 아니겠냐? 그런데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 되겠냐? 처음에 거절을 했죠. 거절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직접 내려와 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그래서 최종 결론 내린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의무지출 경비로 강제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전북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1야당 대표가 명확히 두 가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무상보육 관련 시행령 폐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무지출 경비 강제하는 거 막아내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대하는 교육감들에게도 상당히 힘이 실리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소신을 접었다, 소신을 철회했다 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은 소신을 접었다든지 소신을 굽혔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않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쟁은 잠정 유전 상태이지 끝난 건 아니다. 더 큰 논쟁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유초중고 특수학교 예산 다 빠져나갑니다. 시설 개보수 제대로 손 못 댑니다.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 제대로 못 해줍니다. 그 책임 누가 부담할 거냐는 겁니다. 정권이 절대 책임질 일 없습니다. 일은 벌리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 정부는. 그렇다면 누군가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육감들이 의지를 결연하게 해서 끝까지 못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 10월에 들어서면 2016 회계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 요청대로 한다면 거기에 의무지출 경비를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시킬 거냐 시키지 않을 거냐 이 결단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각 지역마다 소용돌이가 일어나겠죠. 지금 학교 통폐합 작업을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기간 한 2년이라고 봅니다. 2년이고 지금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1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기간 한 1년이다.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이라면 우리 전북에서는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늘 밀고 나갈 수 있겠다는 계산으로 압박하더라도 빤합니다. 결국 이제 교육감에게 겨눌 수 있는 것이 형사 문제인데요. 아무리 검토해봐도 전북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여지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예산 압박이죠. 재정 압박인데 재정 압박도 이게 보통 교부금 그 산정 방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그런 배정을 못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막무가내로 그러니까요. 뭐 헌법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도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정부라 충분히 가능. 네, 지금 이제 그런 상상도 가능한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 그 배정 공식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정부에 이미 줄였잖아요. 네, 줄였어요. 근데 그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면 일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도단위 교육감들은 기본 성향과 별개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도교육감 협의 회장인 장희국 교육감님으로부터 들은 말인데 왜 그럼 학생 수 비중을 높이게 됐냐? 그게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 재정 압박이 심하거든요. 정부 고정 지방채 발행하고도 비어 있는 돈이 1,060억입니다. 그것을 자치 지방채로 발행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는 절대 못한다. 더 이상 할 여지가 없다. 하니까 교육부에서 드리는 카드가 그러면 경기도에 돈을 좀 더 가게 해주겠다.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학생의 비용을 더 높이겠다. 그럼 경기도가 유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경기도 반응은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배정 기준을 바꾸는 것도 마치 한두 군데와 그 정책 거래하듯이 딜경청이 그렇습니다. 예. 대응은 어떻게? 대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단위 교육감들 최소한 연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2012년에도 교육부가 작은학교 통폐합 그 정책을 냈었거든요. 시행령 개정안을. 그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 도단위 교육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접었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자발성, 열정 이것이 없었다면 전라북도 혁신학교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혁신학교 교사들의 자발성, 열정 이것이 아무런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결국 학교를 살려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가 헌신적으로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삶이 즐거워졌고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효과는 지금 다른 일반 학교에도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 중에서도 혁신학교에 못지않은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그 작년에 그런 질문을 받았었죠. 자사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그 법 속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들어가는 것이죠. 교육부가 보내온 표준 모델을 보니까 이 표준 모델을 가지고도 탈락한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탈락시키지 말라는 거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의 기준을 만들어서 탈락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송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런 소송 이길 수가 없는 소송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그 전해에 한 것이 있어서 그게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이번에 이제 자사고 평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를 가지고 자사고를 할 수 있겠나. 일단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북교육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참 어려웠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 일반계 고등학교 두 군데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군데보다 점수가 훨씬 떨어져 버리는 그런 학교가 어떻게 자사고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사고는 날 것이다. 제가 작년 선거 때 이렇게 슬로건 하나 세운 게 있어요. 아이들 중심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 그래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여기에 모든 중심을 맞출 거라고. 그것을 위해서 교사가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행정조직이 움직이고,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미 실시하고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 것이 등교시각 늦추기고요. 그리고 1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고충 수업,
그다음에 방과 학습, 그래서 철저하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다. 그거죠. 또 이번에 어린이집 보육 예산 그 논쟁을 쭉 거치면서 정말 그 미안하게 여겼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차적으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그 예산 몇백억 지금 빼내야 되거든요. 그냥 그만큼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고 그다음에 도내의 그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교육감을 가운데 놓고 총 공세를 펴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를 꿋꿋하게 그 지지해줬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결단을 내린 거, 이것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갭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보육예산 논쟁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교육감이 있고 그 교육감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읽어내는 거 독법이 우리 그 기자의 독법과 그리고 이렇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과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이 지금 도교육청이 이런 입장을 세우고 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걸 지금 기자들께서는 독법이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당신이 속내는 뭐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굉장히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 유희를 막 해나가는 거죠. 저는 안다 그거예요. 근데 기자들께서 보시기에 참 아쉬운 것이 저 정도 이렇게 일단 긍정을 하고 들어가면 당신도 약간 숙이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결론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직선제인데 어제 저희 갔잖아요. 국회에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직선 진보교육감 취임 1주년 기념 토론회 했는데 바로 그 옆방에서요 또 하나 토론회가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타이틀이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 발표하기 전에 그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다고 지인으로서는 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교육감 선거제도가 직선제로 유지되겠죠. 근데 어제 정진우 의원께서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너무 여유 있게 보지 마라. 정부가 하는 거 보지 않았냐. 언제 어떻게 이거 처리할지 모른다. 그래서 저분이 상당히 현실을 깊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론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런 선거 관련 법률 조항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볼 때는 직선 교육감들에 대한 특히 속칭 진보 교육감에 대한 그 불편함이 너무 깊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일관되게 현재까지 이 순간까지 직선제 폐지 또는 변형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